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말소 등기하고 말소법 등기하고 멸실 등기까지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소 등기란 것은 왜 하는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 자, 말소 등기란 것은 등기상 전부가 실체 관계와 일치하지 않게 되면은 이 등기상 전부를 지워 없애야 됩니다. 이때 실행할 등기가 말소 등기인데, 말소 등기란 것은 전부가 대상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등기상 일부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는 말소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 또는 경점 등기로서 시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등기사항이 전부가 잘못되어 있느냐 또는 일부가 잘못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등기 양식이 바뀌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전부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는 등기를 전부 다 없애게 한 등기가 바로 말소 등기란 등기인데, 요건의 경우는 일단 등기상 전부가 실체와 일치하지 않을 때 말소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왜 불일치하는가에 대해서 원인은 묻지 않는데, 원인은 부적거부, 사유는 불문납니다. 원시적 전부이건 후발적 전부이건 전부의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말소 등기로 빠져가되 주의할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니은번인데, 자, 말소 등기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자에 승낙서가 있을 경우에 말소 등기할 수가 있고, 승낙서가 없을 경우는 각하당합니다. 실행 못하게 돼 있어요. 전 시간 배울 때 권리 변경 등기함에 있어서 승낙서가 있으면 도기 등기, 없으면 주등기라고 배웠는데요. 그거는 권리 변경 등기할 때 얘기이고, 말소 등기의 경우는 승낙서 없으면 각할당합니다. 그럼 누가 이해관계이냐? 요게 중요한 것인데, 한번 살을 한번 끄집어 볼게요. 자, 만약에 1순위에 저당권 등기 되어 있다 가정을 하고, 2순위에 전세권 등기 되어 있고, 3번에 저당권 등기 되어 있습니다. 요 등기 3개가 있다는 가정하에 2번에 나온 전세권 등기를 말소 등기함에 있어서 선순위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 누가 이해관계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첫 번째 문제가 됩니다. 한번 대답해 보자고요. 2번 전세권 말소함에 있어서 선순위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 누가 이해관계일까? 하나, 둘, 셋. 그러면 대부분 다 누굴 말씀하시느냐? 그렇죠. 후순위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건대 선순위도 아니고 후순위도 아닙니다.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따져볼게요. 2번 등기를 말소할 때 얘가 지워지게 되면 선순위 권리자 입장에서는 어떤 피해가 있을까요? 아무런 피해가 없겠죠. 2번 등기 말소하든 말든 선순위 입장에서는 피해볼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해관계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후순위권자 입장에서는 2번 전세권이 말소가 될 경우에 3번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분 좋아요, 나빠요? 얘가 지워지게 되면 순위가 위로 올라가니까 기분 좋은 겁니다. 그러면 3번 저당권도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해관계인이냐? 만약에 전세권 잡고도 저당권이 있게 되면 이 저당권은 전세권 잡은 경우에 순위 번호가 2번 잡은 경우 2의 부기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등기 실행하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그럼 2의 부기로라는 얘기는 2번 잡고도로 첫 번째 등기라는 얘기인데, 주등기, 부기등기 관계라는 것은 주하고 종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 주된 것이 말소가 될 경우에 이 부기등기라는 등기는 신청하지 않더라도 주등기 말소와 더불어서 등기관이 직권 말소해버리고 지워집니다. 그러면 전세권이 말소가 될 경우에 선순위, 후순위 입장은 이해관계는 아니지만 덩달아 죽는 자 이자가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이자에 뭘 가져와라? 승낙서가 들어왔을 때 전세권 말소할 수 있는 것이고, 승낙서가 없을 때에는 전세권 말소 못하게 돼 있습니다. 민법 공부할 때 이런 말을 배워요. 혼동이라고. 혼동은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 집에 전세권 등기하고 살고 있다가 이 집을 아예 사버리게 되면 여러분에게는 권리가 2개가 들어옵니다. 기존의 전세권, 새로 취득한 소유권 2개가 들어왔을 경우에 모양새가 내 집에 내가 세를 사는 모습이 만들어졌어요. 내 집에 내가 세 살 수는 없으니까 이 중에 하나의 권리, 전세권은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민법상에서 혼동 그래요. 혼동. 그럴 경우에 혼동으로 소멸되는 것이 원칙인데, 혼동의 권리가 제3의 권리 목적이 됐을 때 소멸하지 않는다고 배웁니다. 나중에 배울 때, 민법 공부할 때. 얘가 말소가 될 경우에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돈도 다 못 받았는데 전세권 말소당하니까 너도 죽어라. 억울하지 않나요? 억울하죠. 그래서 이자가 바로 이해관계인이고, 이제 승낙서가 있을 때
말소 등기하는 것이 과정입니다. 요걸 물어봤던 것이 기출문제 내용인데, 자, 여기는 나중에 따져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린 것처럼 1, 2, 3 쓴 다음에 2번 등기 말소할 때 선순위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 누구도 이항이 될 수는 없다. 단 말소할 때 이항이라는 자는 말소의 뜻이 등기를 지우는 것이니까 등기 지우면서 덩달아 죽는 자, 이자가 바로 누구다. 이해관계인으로 이해하시면 쉬워집니다. 이 그림은 아마 1년 내내 그릴 거예요. 그리면서 누가 이해관계인지를 찾아라가 기출문제니까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들어가시면 편해집니다. 그럼 말소등기라는 것이 어떤 등기이냐? 이 지우는 게 말소등기가 아니라 만약에 1번 저당권이 채권액 1억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1억 등기되어 있는데 1억 원을 전액을 변제합니다. 우리 은행 가서 돈 빌려 쓰다가 돈을 다 갚았어요. 돈을 다 변제해버리게 되면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권리 소멸했지만 등기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돈을 갚아서 저당권이 소멸되는 경우하고 등기를 지우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럼 말소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갚은 다음에 2순위로 1번 저당권 말소등기를 실행해주고 원인을 채권의 변제라고 쓴 다음에 종지는 등기를 싹 지워버립니다. 말소등기란 것은 싹 지우는 게 말소등기가 아니라 요게 말소등기예요. 말소등기, 요게 말소등기이고 말소등기 실행을 하게 되면 종전등기 사항은 지워지는 겁니다. 그럼 말소등기란 것은 요걸 배우는 것이 그 내용이니까 우리가 언제나 주등기 형식으로 실행할 등기를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서가 이항개념 발생했을 때 승낙서가 있을 때 할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고 말소등기할 당시에는 기본 원칙이 태어날 때 마찬가지로 공동 신청이 원칙이 됩니다. 매매계약은 공동 신청하는 등기다 보니까 말소등기의 경우도 공동이 대원칙이에요. 하지만 단독으로 말소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면 외워지게 돼 있는데 판결을 받아 등기 신청할 때 단독 신청할 수가 있고요. 말소도 또 상속 등기 말소합니다.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도 말소함에 있어서는 소유권자 스스로가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내용이 되어서 전부 다 단독 신청하는 게 경우는 기본 원칙은 말소도 단독으로 말소하는 것이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직권 말소하는 경우도 정해져 있는데 직권 말소하는 경우는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존재합니다. 등기법상에서 절대 무효 등기가 몇 개 있다고 배웠느냐? 2개 있다고 배웠습니다. 29조 1호 관할이 받는 기하고 또 하나가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등기 능력 없는 것들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법에서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다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가 절대 무효 등기로서 직권 말소 등기인데 이거 말고도 직권 말소할 등기가 몇 개가 더 있어요. 뭐 가등일정이 본등기할 때 직권 말소가 나오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용시에도 직권 말소가 정해진 게 있으니까 몇 개가 나옵니다. 안 배웠지만 아직까지 너무 환매권 등기함에 있어서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도 직권 말소한다. 몇 개가 정해져 있는데 그거는 공부가 진행이 되면 스스로 알게 됩니다. 외우라라고 강조하지 않더라도 하나씩 배우면서 깨우치게 돼 있으니까 스스로 알게 되면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촉탁을 통해 말소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촉탁 말소한다는 얘기는 주로 법원 촉탁이 많은데 관공서 쪽에서 촉탁 말소하는 경우는 책장 올린 다음에요. 자, 압류등기 말소하더라. 그럼 세금 체납에 돼 있을 때 국가와 지자체 쪽에서 세금을 다 완납을 합니다. 그 압류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촉탁을 해주게 돼 있고 가압류등기는 법원에서 채권액을 변제하게 되면 말소등기를 촉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매와 경매의 경우는 시작부터 끝날 때 전부 다 촉탁인데 공매나 경매에서 나올 등기는 전부 다 촉탁이에요. 만약에 1순위 요 집에 대해서 A라는 자가 소유권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구에 가니까 1순위에 전환권 등기돼서 가정을 할 경우에 채권액을 변제가 없으니까 이제 전환권자가 경매 실행을 합니다. 경매 실행을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 입장에서 경매가 개시 결정 떨어지게 되면 촉탁을 통해서 2순위로 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지며 사건 번호가 2023년 타경 제베터라고 찍히면서 번호가 시작이 됩니다. 경매가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되면서 경락인 결정이 되고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을 하게 되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경매 모든 것이 끝났을 경우에 이때 실행할 등기 몇 건이냐가 문제인데, 일단 경락에 실행할 등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한 건 할 게 있고, 근데 또 한 건의 경우는 경매가 끝났으니까 경매 개시 결정 등기도 이것도 말소 등기가 한 건이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의 경매를 소멸했으니까 이것도 말소 등기가 한 건이 실행이 되어서 경매가 끝나게 되면 경매로 말소 등기할 때 전부 다 촉탁으로서 말소하는 것이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경매나 공매란 말이 나오게 되면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시종일관 전부 다 촉탁을 통해서 실행하는 것이 과정이 되므로 이렇게 묶어 놓으시면은 쉬워집니다. 경매는 따로 배우질 않아요. 등기법 시간에는. 등기 과정을 몇 개 설명드리는데 이렇게 여벌로 좀 설명드리는 것 외에는 따로 책에 편제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딱 잡을 때 경매나 공매는 시장이 뭐다? 촉탁 끝날 때까지 촉탁으로 끝나기 때문에 경매나 공매에 의해서 소멸된 권리 말소할 때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말소할 때는 촉탁을 통해 말소하는 것이 방법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공부가 진행이 되면 스스로 저절로 깨우치게 돼 있으니까 일부러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이 누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요것만 잘 분석하시면은 이제 내용 파악할 수 있으니까, 설명드린 것처럼 아까 여기 그래서 제가 그것만 잘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충분하게 따라갈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것이 말소 회복 등기라는 것이 나오는데, 자, 말소 회복 등기라는 것이 왜 나오느냐? 말소 등기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을 경우 또다시 말소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말소 등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말소 등기를 또다시 말소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말소가 잘못되어 있으면 또다시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말소 회복으로 회복하는 것이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소 등기란 것은 소유권이건 소유권이 아닌 권리이든 대상은 어떤 권리를 등기 다 말소가 가능해요. 하지만 말소 등기 자체는 말소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말소 등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말소가 잘못되어 있으면 또다시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말소 회복 등기하게 되어 있는데, 말소 회복 등기라는 건 등기사항 전부나 일부가 잘못 지어집니다. 부적법 말소가 되어 있을 경우에 등기는 지워져 있다 할지라도 권리는 살아있어요. 대법원 판례에서 등기를 잘못 지운 경우에 권리가 소멸할 것이냐 살아있느냐 이 문제 발생하는데, 등기랑 권리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니까 등기를 잘못 지웠다 할지라도 권리는 소멸되지 않고 살아있다가 판례 입장이 되므로 살아있는 권리에 맞게끔 잘못 지워진 등기를 다시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라는 것은 잘못 지운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한 등기가 말소 회복 등기인데, 요건의 경우는 일단 첫 번째 요건이 부적법하게 말소될 것을 요합니다. 반대로 하게 되면 그럼 부적법 말소가 돼서 회복하는 것이다. 그럼 적법하게 말소된 것은 회복 등기할 수가 없도록 하는 겁니다. 부적법 말소가 요건이니까 거꾸로 적법하게 말소한 것들은 회복 등기하지 못하게 된다가 기본 원칙이에요. 이해 가셨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왜 부적법 말소가 되어 있느냐? 왜 잘못 지었는가에 대해서는 원인은 묻지 않습니다. 불문이에요. 오타가 났네요. 불문합니다. 당사자의 신청 착오이든 등기관의 직권으로 잘못 지어진 경우라 할지라도 잘못 지워진 그 자체로 회복 등기하는 것이고, 왜 잘못 지었는가에 대해서 원인은 묻질 않아요. 잘못 지웠다, 부적법 말소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회복 등기하게 되어 있는데, 반대로 적법하게 말소한 것도 회복 등기할 수 없다 해서 나오게 된 판례가 바로 이 판례가 만들어집니다. 당사자가 어떤 이유이건 자발적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한 때에는 이건 적법, 부적법? 적법한 거죠. 그럼 적법하게 말소한 것이니까 회복 등기하지 못한다가 판례 입장이 되어서 이게 첫 번째 요건입니다. 그래서 부적법 말소가 되어 있더라 회복 등기해라. 단 적법하게 말소한 것들 회복 등기할 수가 없으니까 구별하시고요. 또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 될 것이며 제3자에게 불충의 피해를 주지 않아야지만 회복 등기할 수 있도록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불충의 피해를 입는 자를 다른 말로 이해관계인이라고 표현을 쓰고,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경우 이제 승낙서가 있을 때 회복 등기하게 되어 있으며, 승낙서가 만약에 없을 때에는 각하당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 이해관계인이 누구냐 이게 문제예요. 이해관계인이 누구냐. 그럼 만약에 똑같이 1번 저당권이 있고 2번 전세권이 있고 3번 저당권이 존재한다 가정할 경우에 2번 등기를 말소했습니다.
말소가 될 경우는 선순위 권리자이건 후순위 권자이건 둘 다 이해관계인이 아니에요.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그럼 말소가 됐는데 그럼 등기 실행하니까 1, 2, 3, 4순위로 2번이 되겠죠. 2번 전세권을 말소했습니다. 말소 등기한 다음에 원인을 기간 만료라고 적은 다음에 말소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기간이 남아있는데 말소를 잘못했습니다. 이게 부적격 말소가 돼버린 경우에 회복 등기를 해야 돼요. 회복 등기를 하게 되면 1, 2, 3, 4, 5순위로 2번 전세권 말소 회복 등기 실행할 것이고 이유는 등기관의 착오의 말소라고서 적습니다. 회복 등기 끝났어요. 여기서 1차적인 질문. 회복 등기 끝났을 경우에 이 상태에서 2번 전세권은 살아났다, 아예 살지 않았다. 한번 찍어보세요. 전세권 살아났다, 안 살았다? 살아났다? 아닙니다. 안 살았습니다. 2번이 지워졌잖아요. 그럼 지우기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등기부상 1순위, 2순위 지워져 있고 3, 4, 5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밑에다가 2번 다시 그려준 다음에 이렇게 칸을 만들고 2번 다시 만들어지고 2번 전세권 설정 등기가 똑같이 여기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들어와서 지워지기 전으로 되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돌아왔을 경우에 선순위 권리자와 후순위 권자 입장에서 누가 기분 나쁠까? 이제 따져보면 되겠죠. 선순위 권자 입장에서는 뒤에서 말소를 당하든 회복을 하든 아무런 신경 쓸 바가 없습니다. 선순위 입장에서는 뒤에서 지지고 볶든 아무런 신경 쓸 이유가 없으니까 이양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후순위 입장에서는 후순위 입장에 지워진 기분 좋았는데 살아나버리듯 순위가 다시 밀려야 되니까 후순위가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열받습니다. 그 후순위가 바로 이해관계인이니까 회복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 누가 이해관계인이냐? 회복하는 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후순위 권리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정해집니다. 요게 중요한 말이에요. 쉽게 이해하면 되겠죠. 얘가 지워도 회복할 때 얘가 회복함에 있어서 누가 피해 볼까?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선순위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 그렇죠. 후순위가 피해 입는 겁니다. 앞에서 권리가 살아나게 되면 순위 다시 밀려야 되니까 후순위 권리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정해지므로 이런 관계를 물어보는 것이 기출 문제예요. 조건이 양립할 수 있는 후순위 권리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정해진다가 조건이 되어서 이것만 시험에 한 3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말소회복 등기의 경우는 출제함에 있어서 여기만 주로 건듭니다. 말소회복 등기 하더라 누가 이해관계인? 양립할 수 있는 후순위 권리자가 이해관계인으로 딱 기억하시면은 문제 풀 때 수월합니다. 만약에 시험 나올 때 말소회복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딱 나왔을 경우에 거의 99% 답은 여기서 만들어지니까 이거 잘 기억해서 세분하시면 되고요. 이제 등기부상 이제 요 칠판에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2번을 지웠죠. 지울 때 왜 지웠는가? 이거 보기 전까지는 지운 이유 알까요? 모릅니다. 그럼 지웠을 때 지운 이유가 이렇게 원인이 말소 등기로서 표시가 되는 것이고 지워진 전세권이 요리 뿅 다시 살아나 버렸습니다. 왜 살았는가 알아요? 모르죠. 그럼 등기 살려놨을 경우 왜 살았는가 그 원인이 회복 등기로서 명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등기를 지울 때 지운 원인은 말소 등기로서 표시하는 것이고 지워진 것이 살아나게 된 살은 이유를 적는 것이 말소 회복 등기로서 회복하게 되는 것이 과정이 되므로 이런 과정에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말소 등기랑 말소 회복 등기 같이 움직이게 돼 있으니까 파악해서 세분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볼 것이 이제 등기 실행 방식인데 실행 방식의 경우는 둘로 세분을 해요. 전부를 잘못 지었다. 전부 말소 회복 등기라는 것이 정해지고 일부를 잘못 지은 일부 말소 회복 등기로 회분하게 되어 있는데 전부 회복 등기와 일부 회복으로 나눠집니다. 전부 말소 회복 등기의 경우는 기본 원칙은 주등기로서 회복 등기한 다음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 등기 똑같이 회복해줘요. 그럼 말소한 등기 동일한 등기 실행해주면서 동일한 효력과 순위를 보유하는 것이 내용이고 일부 말소 회복 등기의 경우는 부계 등기로 실행하는 것이 방법이 될 것이며 종전 등기를 똑같이 기재해 주는 것이 내용이 됩니다. 단 차이점은 전부 말소 회복 등기의 경우는 주등기 형식이 될 것이며 일부 말소 회복 등기 부계 등기 형식이 등기 실행 방식으로서 정해져 있으니까 둘로 세분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 부기등기 사유가 아닌 것은 해서 한번 출제한 적은 있으니까 비교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효력이란 것은 말세법 등기하더라도 회복이란 말뜻만 이해하시면 돼요. 회복이란 것은 과거로 되돌립니다. 처음부터 말소하지 않은 효과 발생하게 되어 있으니까 말소되기 전에 종전 등기와 동일한 효력과 순위를 보유하는 것이 여기 가장 기본적 효력이 되므로 우리 순위 배울 때에도 말소법 등기의 경우는 말소되기 전에 종전의 등기와 동일한 순위로서 순위를 보유하는 것이 회복 등기 효과가 되므로 이해하시되 말소법 등기의 경우는 어떤 게 중요하냐?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인이 중요합니다. 누가 이해관계인 회복하는 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후순위 권리자가 이해관계인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그것만 잘 파악하시면 공부할 때 편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기 멸실 등기입니다. 멸실 등기의 경우는 이제 여긴 쉬워요. 한 해 부동산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다가 부동산 전부가 물리적으로 소멸되는 경우에 한 해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가 건물 전체가 멸실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에 폭삭 주저앉은 경우에 이 등기부도 없애야 돼요. 이때 실행할 등기가 멸실 등기라는 등기인데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전부가 아니라 건물의 일부가 멸실하게 되면 어떤 등기 실행합니까? 건물 일부가 멸실할 때에는 이때는 변경 등기로 빠져가는 것이지 멸실 등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반드시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멸실 등기로 실행하게 되어 있고 일부가 멸실할 때에는 변경 등기로 빠져가니까 구별하셔야 돼요. 얼마큼 멸실한 경우에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멸실 등기로 빠져가고 일부가 멸실할 때에는 변경 등기로 내려왔습니다. 그 차이점이고 하나 주의할 것이 또 있어요. 하나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해서 등기부가 있을 때에도 이때도 멸실 등기를 실행합니다. 그럼 대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토지나 건물이 전부가 멸실한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존재하지 않는 건물이 등기부가 있는 경우도 멸실 등기합니다. 아니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등기부가 존재합니까? 우리 등기법 같은 경우는 심사를 실제로 안 해요. 형식으로 심사합니다. 서류를 위조했는데 위조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게 되면 등기 실행이 돼버려요. 내가 소유권 보존 신청이 들어갔는데 건축물 대장을 위조했습니다. 위조한 사실을 등기관이 모르고 실행이 돼버린 경우에 등기 실행이 돼버립니다. 보존 등기할 때 건물이 있나 없나 와서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확인 안 하고 그냥 서류 보고 심사하다 보니까 서류에 대해서 그냥 위조한 사실을 발각 못하게 되면 등기부 만들어지는데 이 만들어진 등기부를 없애기 위해서 실행할 등기도 멸실 등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집니다. 대상은 두 가지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만들어집니다. 신청 의무에서. 네, 전부가 멸실한 경우도 있고 건물이 없는 경우 어떻게 신청할 것이냐. 신청인의 경우는 이제 둘 다 소유권자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건물이 멸실할 때에는 1개월로 신청하는 것이 의무 규정입니다. 자, 토지이건 건물이든 멸실하게 되면 몇 개월 내 대장을 정리한 다음에 대장 등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기 신청하도록 의무화가 부여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건물이 있을 경우 이때는 어떻게 신청하느냐? 이때는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내용이 되어서 멸실한 경우는 몇 개월로 신청하셔라? 1개월로 정해져 있고 건물이 없을 때는 지체 없이가 신청하는 기간이 되어서 이 두 가지를 비교시켜서 출제를 합니다. 자, 건물이 멸실하더라 몇 개월? 1개월 기억하시고 건물이 없을 당시에는 이때는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신청 의무 기간이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해서 공부하는 건 사실 공부예요.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내용을 정리가 될 것이고 멸실 등기 끝나게 되면 등기부가 폐쇄가 되면서 멸실된 등기부를 폐쇄하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일련의 과정이 되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더 이상 물어보질 않아요. 멸실 등기의 경우는 시험에 나와 한 지문 나옵니다. 한 지문이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건물이 멸실합니다. 몇 개월 내? 1개월로 신청하셔라. 근데 건물이 멸실했을 때 건물이 멸실하게 되면 1개월로 신청하는 것이 의무 규정인데 건물 주인이 자기 건물 멸실했을 때 1개월로 등기소 와서 신청할까요? 안 하겠죠. 건물 주인 어디가 있을까요? 포장마차가 소주 한잔 먹고 있으면 열받아서 신청 안 하게 되면 이때는 누가 신청하느냐? 멸실 시에는 이때 대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대위 신청도 가능한데 뭐 이런
격까지 붙은 내용은 나중에 크게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은 큰 틀에서 멸실한 경우는 몇 개월? 1개월. 건물이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할 의무가 있다는 점만 가볍게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정리가 들어가는데 이번 시간 배우신 내용 말소등기랑 말소복등기랑 멸실등기 세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말소등기 신청할 때는 이해관계인이 누구이냐 파악하셔야 돼요.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은 말소했더니 등기를 지워버리는 거니까 덩달아 지워지는 자, 그 자가 이해관계인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말소복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은 순위가 뒤로 밀리는 후순위 권리자가 이해관계인이다. 요 관계 두 개 파악해서 따로따로 세 분은 하고 공부하실 부분이며 멸실 등기는 토지, 건물이 멸실할 때에는 1개월, 건물이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의무기간으로 정해져 있다.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진짜 중요한 가등기로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